안녕하세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던 가난했던 그 시절. 그 힘들고 가난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아버지, 어머니. 이 채널은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채널입니다. 1970년대 초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는 갓 결혼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25살 철수와 23살 영희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각자의 일터로 향했죠. 철수는 공사장 인부로, 영희는 버스 안내양으로 일했습니다. 좁디 좁은 방 한 칸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겨울이면 구멍난 연탄 난로에서 새어나오는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밤이면 호롱불 하나의 의지에 어둠을 밝혔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집 밖에 있어서 한겨울에 용변을 보러 가는 일은 큰 고역이었죠. 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영희야, 나중에 돈 벌면 냉장고부터 사줄게. 철수가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영희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따뜻한 방에서 당신이랑 살고 싶어. 그게 내 소원이야. 어느 추운 겨울날 평소와 다름없이 허기진 배를 안고 집에 돌아온 철수의 눈앞에 밥상 위에 놓인 생선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반찬이라곤 된장국과 김치가 전부였던 식탁에 올라온 생선은 그야말로 잔치상이나 다름없었죠. 이거 어디서 났어? 철수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몰라, 장에서 떠리로 줬어. 영희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영희가 결혼할 때 어머니께 받은 유일한 패물이었던 자기 반지를 몰래 팔아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일하느라 지친 모습을 볼 때마다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생선을 맛있게 먹은 철수는 영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너랑 사는 건 복이야. 영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웃기만 했어요.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요. 세월이 흘러 1980년대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제 작은 공장의 기술자가 되었고, 영희는 시장 골목에 자그마한 김밥 가게를 차렸어요. 거리에는 삐삐 소리가 울리고 집집마다 컬러 TV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시장 골목에 앉아 주판을 튕기며 장부를 정리하는 영희의 모습은 하루도 빠짐없이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까만 머리에 하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참 단정했어요. 장사가 잘 되는 날이면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주판을 더욱 빠르게 튕겼습니다. 오늘도 장사 잘 됐네. 이러다 우리 곧 집 살 수 있겠어. 영희는 매일 저녁 철수에게 장사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철수와 영희는 열심히 일한 덕분에 마침내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낡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였죠. 이제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지? 새 집으로 이사온 첫날, 철수가 기쁨에 벅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야, 우리 많이 왔네. 영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어요. 온 나라가 휘청거렸고 철수가 일하던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철수는 실직자가 되었고 가정의 생계는 고스란히 영희의 어깨에 얹혔죠. 괜찮아, 철수야. 우리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절도 이겨냈잖아. 영희는 남편을 위로하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밥을 마는 영희의 손은 갈라지고 거칠어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철수도 구직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신문을 펼쳐 9일란을 뒤적이고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다녔죠. 하지만 나이 50이 넘은 중년 남성을 찾는 곳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이제 철수와 영희는 70이 넘은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두 사람은 조그만 집에서 단둘이 오순도순 지냈어요. 철수는 여전히 시골 장터에서 국밥을 먹는 걸 좋아했고 영희는 작은 뜰에서 꽃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 그대로였죠. 철수야, 오늘 점심은 내가 김치찌개 끓여놨어. 따끈하게 데워 먹어. 영희는 매일 아침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난 세상에서 내가 끓인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철수도 매일 같은 대답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갑자기 부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철수는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여러 검사 끝에 의사가 내린 진단은 말기암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철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병실로 돌아온 철수에게 영희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철수야. 나 먼저 가게 됐어. 철수는 밤새 영희의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았을걸. 내가 먼저 갔어야 하는데. 영희는 철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 우리 함께한 시간이 참 행복했잖아. 후회는 없어. 철수는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왔던 자신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5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자신의 반쪽이 없어지는 것과 같았죠. 병원 침대에 누운 영희가 어느 날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처음 만났던 부산 영도다리, 거기 다시 가보고 싶어? 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영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영희를 모시고 마지막 여행을 떠났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영도다리에 도착한 두 사람의 눈에는 반세기 전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기억나?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내 셔츠에 떨어뜨렸잖아.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도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당신이 화내기는커녕 괜찮아요. 더 시원하네요 라고 했지. 그 말에 반했어.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랑 살아서 참 행복했어. 우리 참 많은 일 겪었지?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가난해서 힘들었지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영도다리에서 바라본 일몰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바다는 마치 두 사람의 인생처럼 깊고 포근했죠. 철수와 영희는 말없이 그 풍경을 가슴에 담았어요. 그날 밤 작은 여관방에서 영희는 철수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던 영희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철수는 밤새 그녀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나 아직 널 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가냐?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철수의 세상은 이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영희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였지만 철수의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영희가 누워있는 관만 바라볼 뿐이었죠. 아버지,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큰딸이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그 집에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 있으니까.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텅 빈 집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영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녀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철수는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평생 영희가 차려주던 밥상을 이제 스스로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첫 술을 뜨자마자 목이 메어 더 이상 밥을 삼키지 못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에는 영희가 좋아하던 낡은 꽃무늬 이불이 그대로였고 부엌에는 영희가 마지막까지 아끼던 김치 항아리가 놓여 있었어요. 철수는 밤마다 김치 냉장고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김치, 이제 누가 담그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한 철수는 밤마다 영희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잠겼죠.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가족여행. 모든 순간에 영희가 있었습니다. 영희야, 보고 싶다. 철수는 매일 밤 영희의 사진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어요. 어느 날 철수 앞으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영애?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택배를 열어보니 그녀가 미리 준비한 손편지와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슬퍼하지 마. 울지 말고 살아. 나중에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당신 손목에 시계 채워 놓을 테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딱 한 번만 더 기다려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절.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힘들었던 IMF 때도 우리는 함께였지.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시간이 지나면 덜 아플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화해. 혼자 있지 마. 내가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야. 이 시계는 당신이 나를 위해 첫 월급으로 사준 거야. 기억해? 너무 비싸서 사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이 고집을 부렸지. 이제 이 시계가 당신을 지켜줄 거야. 사랑해, 영원히. 편지의 마지막에는 영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시계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어요. 그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딱 한 번만 더 기다릴게. 철수는 영희가 남긴 회중시계를 손목에 채웠습니다. 오래된 시계였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켰어요. 딱딱딱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마치 영희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철수는 이제 80살 노인이 되었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텅 빈 집에는 오래된 회중시계 소리만 울렸어요. 아이들은 가끔씩 찾아왔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기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철수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영희의 사진에 인사하고 식사를 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는 일상이 반복됐죠. 영희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내가 좋아하던 꽃도 피었어. 철수는 매일 영희와 대화하는 것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철수의 건강도 점점 나빠졌어요. 관절염이 심해져 걷기가 힘들었고 고혈압 약을 매일 챙겨 먹어야 했죠. 하지만 그는 항상 영희의 회중시계만큼은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태엽을 감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었어요. 어느 겨울날 철수는 마지막으로 영희가 남긴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수없이 읽어서 이제는 종이가 너덜너덜해졌지만 여전히 영희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사랑했던 날들 참 좋았지? 그 순간 그의 손에서 편지가 흘러내렸습니다. 철수는 가슴에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꼈어요.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죠. 영희야, 이제 내가 갈게.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영희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천천히 침대로 향한 철수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손목에 회중시계를 바라보며 영희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함께 나눈 웃음과 눈물.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오직 회중시계만이 짧은 초침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손목 위에서 회중시계도 멈춰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걱정된 이웃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경찰과 함께 문을 열었을 때 철수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듯 누워 있었습니다. 손에는 영희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죠. 장례식장에 모인 가족들은 철수의 손목에서 멈춰버린 회중시계를 발견했어요. 큰아들이 시계를 살펴보니 시계가 멈춘 시간은 영희가 세상을 떠난 그 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셨구나. 큰아들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철수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가족들은 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꿈에 영희가 나왔다. 예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다. 손을 내밀며 이제 같이 가자고 했다. 나는 그래, 이제 같이 가자라고 대답했다. 이제 정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영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갈게. 철수와 영희의 사진은 나란히 놓였고 회중식에는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듯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췄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생 여정은 많은 어려움과 기쁨을 거쳐 마침내 끝이 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는 가족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절,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사랑만큼은 넘쳐났던 그들의 인생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철수와 영희는 어디선가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지키며